충청도 어느 집에 돌쇠라는 머슴이 하나 있었습니다. 늘 떨고 매를 맞아도 비명 한 번 못 지르는 겁쟁이였죠. 그런 그가 밤마다 마당에 나와 하늘의 별을 세고 나면 다음 날엔 꼭 누군가 죽었거든요. 어느 날 그의 헛간에서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천 조각이 발견됩니다. 저희는 죽이지 않사옵니다. 다만 재어볼 뿐이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적은 이름은 바로 주인 이름이었습니다. 과연 돌쇠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진이 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숙종 임금 때 일입니다. 충청도 어느 외진 고을에 김판서라는 양반이 살았어요. 전란이 끝난 지 오래였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보리고개를 넘지 못해 굶어 죽는 이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김판서 집만은 곡식 창고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해마다 풍년이 들었고 논밭은 점점 넓어졌어요.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저 집은 운이 너무 과하지 않소? 뭔가 이상하지 않소? 하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김판서 집 마당에는 늘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한여름에도 그늘이 짙었고 한겨울에는 더욱 냉기가 돌았습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는 한낮에도 안채 근처는 음산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돌리고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모두 느끼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요. 저 집에는 뭔가 있다고요. 그 집에는 돌쇠라는 머슴이 하나 있었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였지만 정확한 나이는 아무도 몰랐어요. 어디서 왔는지 언제부터 이 집에 있었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돌쇠는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어요. 다른 머슴들이 말을 붙여도 고개만 끄덕일 뿐 대답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저 놈은 벙어리냐?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멍청한 놈 같은 이라고. 돌쇠는 문지방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고 주인이 부르면 온몸을 떨었습니다. 매를 맞아도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어요. 그저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용서를 빌 뿐이었습니다. 쓸모없는 놈. 주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주인은 돌쇠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머슴을 계속 집에 두었어요.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돌쇠의 눈빛은 늘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어요. 마치 이승이 아닌 다른 곳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안주인은 돌쇠를 더욱 싫어했습니다. 저놈 눈빛이 재수 없어. 쳐다보지도 마라. 하녀들에게 늘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머슴들도 돌쇠를 피했습니다. 그가 지나가면 이상하게 말이 끊겼어요. 함께 이야기하다가도 돌쇠가 나타나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가 앉은 자리는 유독 차가웠어요. 한여름에도 그 자리만큼은 서늘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돌쇠만 구석에 혼자 앉았어요. 한 번은 젊은 머슴 하나가 장난으로 돌쇠 어깨를 쳤습니다. 그 순간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으아! 머슴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뺐습니다. 그날 밤 그 머슴은 심한 악몽에 시달렸어요. 죽은 사람들이 자신을 끌고 가는 꿈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돌쇠가 있는 곳은 언제나 서늘했으니까요. 마치 저승의 기운이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지만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어요. 어느 날부터 돌쇠는 밤마다 마당에 나왔습니다. 한밤중에 홀로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달빛 아래 그의 그림자는 유독 길게 늘어났습니다. 보통 사람의 그림자보다 두세 배는 긴 것 같았어요. 손가락으로 별을 세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하나, 둘, 셋,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돌쇠가 그렇게 하늘을 본 다음 날이면 꼭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소가 갑자기 죽거나 닭이 한꺼번에 급사하거나 누군가 이유 없이 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횟수가 잦아지자 사람들은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저 놈이 밤마다 마당에 나오면 꼭 무슨 일이 생긴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돌쇠가 무언가를 헤아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는 세고 있었어요. 목숨을요. 죽음의 순서를요. 보름달이 환하게 뜬 어느 밤이었습니다. 주인의 먼 친척 하나가 안채에서 자고 있었어요. 한양에서 온 선비로 급전이 필요의 돈을 빌리러 온 참이었습니다. 자을만 묵닥하겠네. 선비가 말했어요. 돌쇠는 그날 방 유독 오래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래 안채의 그 방을 바라보았어요. 한 시진, 두 시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직은 무언가를 중얼거렸어요. 새벽녘,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하녀들이 방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선비가 방 안에서 쓰러진 채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하룻밤새 죽은 겁니다. 의원이 와서 살펴봤지만 병명을 알 수 없었어요. 이상한 일입니다. 아무런 외상도 없고 독을 먹은 흔적도 없는데 그 전날 밤 돌쇠가 그 방 앞에 한참 서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김판서 집안의 첫 번째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돌쇠는 그날 밤 헛간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픈 신음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주인 김판서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재수 없는 일이로군. 그는 머슴들을 모두 마당에 불러 세웠어요. 10여 명의 머슴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주인은 그들을 한 명씩 노려보았어요. 그리고 돌쇠를 뽑아냈습니다. 내 놈, 어젯밤 어디 있었느냐?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돌쇠는 땅에 이마를 찌우며 떨었습니다. 마당에 있었사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주인은 매를 들었습니다.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퍽. 재수 없는 놈이 밤마다 마당에 나와서 사람을 불러왔구나. 다른 머슴들은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돌쇠는 비명도 지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맞을 뿐이었습니다. 피가 등에서 흘러내렸어요. 한 대, 두 대, 10대가 넘어도 돌쇠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인이 잘못 보았사옵니다. 그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주인도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다른 머슴 하나가 돌쇠의 헛간을 청소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집더미 속에 숨겨진 낡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기름종이로 싼 것을 조심스럽게 풀어봤어요. 그 안에는 먹으로 적힌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가까이 보니 사람 이름들이었어요. 김진사, 박서방, 이씨 부인, 최판서 조카, 정선비, 모두 15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 이름들 옆에는 날짜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갑술년 6월 보름, 을해년 3월 금음. 머슴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죽은 친척 선비의 이름도 거기 있었으니까요. 정선비, 병자년 9월 보름, 그것도 정확한 날짜와 함께요. 어제가 바로 9월 보름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머슴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급히 천 조각을 들고 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나리, 큰일 났습니다. 주인은 돌쇠를 다시 마당으로 불렀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천 조각을 그의 얼굴에 던졌어요. 돌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조인이 세어본 것이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무엇을 세었다는 것이냐? 주인이 버럭 소리쳤어요. 돌쇠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자, 사람을 뭐라고? 주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땅바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주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를 창고에 가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대답하지 않으면 관아에 넘기겠다. 내 놈이 사람을 저주했다고 말이다. 창고 문이 쾅 닫혔어요. 어둠 속에 돌쇠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창고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기뻐서가 아니었어요. 마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처럼 슬퍼하는 소리였습니다. 누구에게 용서를 빌고 있는 걸까요? 9챕터. 다음 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단에 있던 또 하나의 이름, 박서방이라는 마을 부자가 죽은 겁니다. 전날까지 멀쩡하게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아침 일찍 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길 한가운데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어이쿠. 사람들이 달려가 봤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어요. 저 천조각이 대체 뭔가? 돌쇠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닐까? 소문이 들불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급히 창고로 달려갔어요. 돌쇠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뺨에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내 놈이 사람을 죽인 것이냐? 주인이 목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는 죽이지 않사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다만 세어볼 뿐이옵니다. 세어? 무엇을 세었단 말이냐? 주인이 소리쳤어요.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른 머슴들은 돌쇠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지나가면 모두 길을 비켰습니다. 말이 끊겼어요. 그가 방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우르르 나갔습니다. 밤에 불이 켜진 방도 돌쇠가 들어서면 바람도 없는데 꺼졌어요. 밥을 먹을 때도 아무도 돌쇠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한 자리만 덩그러니 비어 있었어요. 저 놈은 귀신이야.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사람을 잡아가는 저승사자다. 밤에 저 놈을 보면 죽는다더라. 소문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주인만은 돌쇠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두고 감시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주인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다음 차례일지 모른다는 것을요. 그 천 조각에 자신의 이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돌쇠를 곁에 두었습니다. 감시하기 위해서요.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위해서요. 보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인의 장남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22살의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말을 타고 사냥을 다녀왔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녀가 방문을 열자 장남이 침상에 쓰러져 있었어요. 도련님, 도련님. 온몸에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의원을 급히 불렀습니다. 의원이 와서 맥을 짚어봤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어요. 이상한 병입니다. 이런 증세는 처음 봅니다. 의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그날 밤 돌쇠는 밤새 안채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무언가를 간절히 빌고 있었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그냥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새벽녘 장남은 결국 숨을 거두었어요. 집안이 통곡으로 뒤덮였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안주인이 기절했어요. 주인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인은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돌쇠를 창고로 끌고 갔어요. 아니, 끌려가다시피 했습니다. 내 놈,
내 놈이 내 아들을 죽였구나.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번뜩이는 칼날이 돌쇠의 목을 향했어요. 돌쇠는 그때 처음으로 똑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겁쟁이 머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슬프고 무거운 눈빛이었어요. 마치 100년을 산 자의 눈 같았습니다. 저희는 죽이지 않사옵니다. 목소리도 달랐어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낮고 차분했어요. 다만 때가 찬 일을 헤아릴 뿐이옵니다. 주인은 칼을 들고 떨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돌쇠의 눈빛이 무서웠어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깊고 어두운 눈이었어요. 마치 저승을 본 자의 눈 같았습니다. 네, 내 놈은 대체 뭐냐? 주인이 뒷걸음질 치며 물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돌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이는 사람의 수명을 미리 아는 자이옵니다. 그의 고백이 시작되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사옵니다. 사람을 보면 그이의 남은 날이 보였사옵니다.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주인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헛소리를.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어요. 돌쇠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사옵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이의 죽음이 보였으니까요. 어떤 이는 내일, 어떤 이는 1년 후, 어떤 이는 10년 후. 그래서 명단을 적었던 것이냐? 주인이 물었어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해야만 했사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이는 막고 싶었사옵니다. 하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어요. 도련님도 그러하였습니다. 조인이 아무리 빌어도 때가 이미 찼사옵니다. 조이는 다만 헤아릴 뿐이옵니다. 창고 안이 점점 서늘해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흰김이 나왔어요. 주인은 천 조각을 다시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명단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맨 아래 아직 적히지 않은 빈 공간이요. 돌쇠는 천천히 붓을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먹을 찍었어요. 벼루의 고인 먹물이 새까맣게 번졌습니다. 천천히 이름을 적기 시작했어요. 첫 획, 둘째 획. 주인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자신의 것이었으니까요. 김판서 암흑에 52세. 돌쇠의 붓끝이 날짜를 향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주인은 비명을 질렀어요. 붓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붓은 멈추지 않았어요. 마지막 획이 그어졌습니다. 날짜가 완성되었어요. 병자년 10월 보름, 바로 보름 후였습니다. 주인은 주저앉았어요. 안 돼, 이럴 수가. 주인은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내 놈이 날 저주한 것이다. 다시 칼을 집어들었어요. 돌쇠를 죽이려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집안의 기둥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삐걱, 퍽, 삐걱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어요. 마치 집 전체가 무너지려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역류했어요. 창고 문이 저절로 벌컥 열렸습니다. 주인은 비틀거렸어요. 이게 무슨. 칼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보였어요. 창고 밖마당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림자들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그림자가 마당 가득 서 있었어요. 죽은 자들의 그림자였습니다. 모두 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없는데도 분명 주인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저게 뭐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보름의 시간이 남았사옵니다. 주인은 땅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살려다오. 제발 살려다오. 애원했습니다. 손을 비비며 빌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뭐든 하마. 제발 날 살려다오. 돌쇠는 슬픈 눈으로 주인을 바라봤어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조이는 그럴 수 없사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이미 정해진 일이옵니다. 더는 피하실 수 없사옵니다. 주인은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냐. 나는 양반이다. 부자다. 왜 나를... 돌쇠는 천천히 주인을 바라봤어요. 나리께서는 정말 모르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많은 부가 어디서 왔는지를, 그 가득 찬 창고가 누구의 것이었는지를 주인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창고를 박차고 나갔어요.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으로 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땅에 단단히 붙은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안 돼. 뒤를 돌아보니 그림자들이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어요. 이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죽은 친척, 죽은 장남, 그리고 더 많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주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백성들, 노비들, 아이들까지. 너희는 누구냐? 주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때 돌쇠가 천천히 나타났어요. 나리께서 짓밟고 올라선 자들이옵니다. 그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림자들이 점점 다가왔어요. 나리께서 빼앗고 짓누르고 굶기고 매질하고 죽인 자들이옵니다. 주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아, 아니야, 그럴 리가.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판서 집안의 부는 결코 깨끗하지 않았어요. 전란 때 도망친 백성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주인이 없으니 내 것이다. 빚을 갚지 못한 이들을 노비로 만들었어요. 빚을 갚을 때까지 일해라. 억울하게 죽은 노비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매질로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얼어 죽었어요. 그 피와 눈물과 한 위에 이 집의 부가 세워진 겁니다. 돌쇠는 그 영혼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온 존재였어요. 조이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자이옵니다. 돌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이름을요. 그리고 마지막 이름도 기록해야 했사옵니다. 그 마지막 이름이 바로 주인이었던 거예요. 주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요. 자신이 밟고 올라선 시신들을요. 아, 내가 무릎이 꺾였습니다. 보름이 흘렀습니다. 김판서 집안은 하루아침에 몰락했어요. 먼저 곡식 창고에 큰 불이 났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었어요. 재산 문서가 모두 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남은 노비들은 하나둘 도망쳤어요. 아무도 이 집에 남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는 김판서가 죽었다는 소식만 전해졌어요. 병사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저 빈 방만 남았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무 바닥에 긴 발톱 자국 같은 것이 여러 개 나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힘으로 끌려간 것처럼요. 그것도 여러 존재에게 동시에요.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저승사자들이 데려갔다더라. 아니, 귀신들이 끌고 갔다지. 그날 이후 그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풀만 무성하게 자랐어요. 돌쇠는 마당 한가운데 조용히 섰습니다. 손에는 그낡은 천 조각이 들려 있었어요. 마지막 이름까지 모두 적힌 천이었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천천히 타올랐어요. 불길이 천을 감쌌습니다. 이름들이 하나씩 사라졌어요. 김진사, 박서방, 이씨 부인, 정선비, 김판서 모두 재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돌쇠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겁이 난 것이 아니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사람의 목숨을 세는 일은
언제나 무거운 법이옵니다. 그 무게를 견디는 것이 소인의 벌이옵니다. 제가 바람에 흩날렸어요. 돌쇠도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발부터 투명해졌어요. 그림자가 점점 옅어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가 작게 미소 지었어요. 슬프지만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모두 끝났사옵니다. 이제 소인도 쉴 수 있겠지요. 그 말과 함께 돌쇠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그날 이후 그 모습을 본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낮은 자를 함부로 짓밟은 집에는 죽음이 먼저 이름을 올린다. 그리고 저승사자가 직접 데리러 온다고요.